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그 이후 현재 시각 기준 시장은 어떻게 반영하고 앞으로의 시장 어떻게 전망해야 될까요? 금리에 대한 이야기 김태정 본부장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은행이 지난달엔 동결을 결정하면서 속도 조절을 해 나가는 모습이었는데 네. 이번 달엔 또 과감하게 0.25%포인트 네. 인하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목적, 어떤 배경이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네. 같아요. 일단 뭐 여러모로 좀 내수 경기의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한은에서도 이번에 움직이지 않으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더해서 다음 달에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가장 빠른 일정이 4월 달인데 만약 4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금리 인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내수 소비를 어느 정도 이제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너무 지난 시점에서 하게 된다면 해놓고도 욕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네. 상황이라서 아마 지금 미국과의 금리 차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공격적으로 인하를 단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이 발표 이후에 일정적으로 주식시장의 수급액 개선이 막 확실하게 막 뛰어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이제 개선되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네. 저는 우리나라 증시에는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우리 시장엔 그래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침 10시를 기점으로 하락 출발했던 시장이 좀 하락폭을 만회하면서 양시장 모두 한 0.18% 약보합권에 움직이고 그쵸. 있고요. 제약바이오도 최근 계속 외면을 받았었는데 지금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기준금리에 대한 수혜 섹터도 있잖아요. 제약바이오, 그렇죠. 금융주, 뭐 지주사 등이 있을 텐데 관련된 섹터도 저희가 오늘 조금 체크해 봐야 될까요? 일단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사실 대출금리가 얼마만큼 내려가느냐 여부지 않습니까? 작년 4분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준금리가 조금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출 총량이 딱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가상금리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가상금리라는 건 뭐냐면 은행원들이 은행 업무를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좀 지불을 하거든요. 근데 대출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이런 은행원들의 업무 원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대출금리까지도 이제 낮아질 가능성을 우리가 기대를 하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대출에 대한 총 잔량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해두다 보니 금리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대출금리가 내려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었는데 지금은 좀 다른 거죠. 대출 총량에 대한 제한을 재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상금리도 지금 낮아지고 있고 가상금리가 낮아지니까 대출금리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많은 투자자분들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 그렇게 되면 결국 증시 시장에 수급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자금이 조금은 더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첫 번째 이제 긍정 포인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시장에서 여실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니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제 관심도가 이제 쏠리고 있구나.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물론 이제 오늘 타이밍 맞춰서 뉴스를 준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쵸. 상황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섹터의 중심을 잡아준다면 저는 그동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어떤 임상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수급적으로, 펀더멘탈적으로 오늘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긴 어렵지만 수급적으로 개선이 되는 모습들을 저는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알테오젠. 여기서 더 언제 가나 고민 많았지 않습니까? 네. 또 삼천당 제약. 그쵸. 여기서 밀리면 안 되는데 또 유한양해 이러한 기업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이제 등에 업고 수급의 개선이 좀 나타나고 있으니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지수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현상. 그럼 이 기조는 미국 증시가 흔들린다 하더라도 조금은 우리나라 증시는 다르게 갈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 어떤 흐름들이라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 바이오에피스와 스텔라라가 미국의 이 매출이 출시가 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함께 급증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미국이 조금은 흔들려도 또 경기 침체 우려가 들어오더라도 한국 시장 계속 상승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려감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차이가 확대됐기 그렇죠. 때문인데 네. 2025년 많은 분들이 사실 한국 시장이 글로벌 증시에서도 잘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감 품긴 했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금리차. 사실 이제 금리차가 이렇게 많이 벌어지면 더 강한 시장으로 옮겨 붙는 건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쵸. 수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미증시도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생각한 것보다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가 벌어진 것 기준을 감안해서 봤는데 오히려 많이 안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저는 느꼈거든요. 그만큼 일단 두 가지. 미국 증시도 지금 불안전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관세에 대한 이야기, 또 기업들도 현재의 주가의 위치에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기에 변동성에 대한 걱정이 있구나라는 것을 첫 번째로 한번 느꼈고, 두 번째로는 이런 금리 차를 무시하고라도 우리나라 증시의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싸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너무 많이 안 올랐다라고 평가를 받을 그렇죠. 기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하루 만에 어떤 단편적인 흐름을 보고 미국의 금리 차가 나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는 우리나라 증시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아직까지는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 이슈와 개별 수급에 조금은 더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한국과 미국 사이의 금리 차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이탈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장 계속해서 외국인 주도 시장의 흐름을 보여왔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최근 1월부터 2월 사이 한국 시장을 견인했던 건 외국인보단 기관의 수급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한국 시장을 견인하기 위해 들어왔던 연기금 등 기관들이 수익을 내고 있어요. 네. 굳이 외국인 투자자 수급을 저희가 좀 연연하면서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외국인들의 현물 수급이 강했던 것이 아니라 네.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오. 그러니까 선물의 외국인 수급 대 현물의 연기금의 수급이 지금 굉장히 시장 안에서 치열하게 붙고 있었던 1월 중순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변수는 뭐냐면 선물 포지션에서 이제 매수는 지수가 혹은 상품이 상승한다에 베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수도 상승을 했고 다수의 종목군들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수익으로 청산을 하는 시점이 옵니다.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선물 시장에서 이제 매도 포지션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은 뭐냐면 가지고 있던 매수 포지션은 이제 청산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부분,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수익을 확정을 하고 그 자금을 시장 바깥으로 엑시트, 그러니까 가지고 나가는지 네. 아니면 그 자금을 가지고 현물 증시로 옮겨오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일단 선물 시장에서 약간의 매도 포지션, 그러니까 매수 포지션을 좀 청산하는 부분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럼 빠른 시간 안에 외국인들이 현물 증시로 수급이 이동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는 저는 생각한 것보다 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만약 외국인들의 이 매도 수급이 현물로 이동하지 못한다면 조금은 더 버벅거릴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수급을 보실 때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선물에서 매도를 하고 현물로 오는 그 짧은 어떤 공백 기간에 연기금이 잘 버텨주는 것 또한 네. 저는 필요하다라는 의견. 지금 연기금은 빠르게 매도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조금은 긍정적으로 기관들의 수급을 지켜보시면서 외국인들의 현물 증시에서 이제 수급의 이동이 언제쯤 어느 시점에 어느 섹터에 나타나는지를 꼭 한번 보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연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현물까지 매수하는 흐름 나타날 수 있을지 저희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전일까지 시장에서 계속 이 거론되었던 키워드는 미국의 이 SL 공포,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입니다. 미국 시장이 잘 가다가도 경기 침체 우려감이 들어오면서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우리 시장도 과연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닌 건지 좀 점검이 필요합니다. 기존 1.9% 정도의 경제 성장 전망률이 한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한 16에서 17%까지 떨어졌고요. 네. 조금 전에 1.5%까지 낮아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국내 시장 역시 경기 둔화 우려할 만한 정도일까요? 작년에 경기 성장률이 가팔랐으면 우려할 만하죠.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나라는 이 정도 수준이었고 그 전에도 이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 수치가 일정 부분 변동이 된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증시가 얼어붙는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더욱이 이제 미국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 마감한 종가에서도 그렇고 꽤 많이 조정이 나왔어요. 조정이 나오니까 왜 빠졌는지 이유를 계속 가져다 붙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부분 이제 지표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표가 다 나쁘게 나왔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네. 좋은 부분도 있었고 나쁜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좀 크다 보니까
과거에는 배드 뉴스가 굿 뉴스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불과 한 달 반, 두 달 전이었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배드 뉴스가 고지고대로 지금 배드 뉴스가 되어버린 상황이라서 다소 아쉽긴 하지만 벌써부터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에 걱정을 할 필요는 저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비중 조절은 하셔야 되는데 결국에 이제 뉴스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쪽에서 계속 이제 매매 전략을 디테일하게 좀 세워 나가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과 미국 동일하게 경기 침체라는 키워드가 조금씩 등장하고 있는 만큼 금리 방향의 그 결정과 방향성 정도도 좀 동일하게 그렇죠. 좀 평행선을 유지해주면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그 사이에 껴있기 맞아요. 때문일 텐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올해 전반기 한 12월 정도 한 차례에서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두 국가의 스탠스 차이가 또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트럼프는 다른 것 다 필요 없고요.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관건일 것 네. 같습니다. 뭐 A라는 안건, B라는 안건, C라는 안건 우리가 많이 검토해봤자 뭐합니까? 네. 간밤에 트럼프가 관세하겠다 그러면 그렇죠. 떨어지는 거고 관세 유예를 좀 하겠다 그러면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분석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 필요할까도 저는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어떤 흐름들을 좀 놓고 보면 과거 트럼프 일기 때보다는 과감한 워딩들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나라별로 혹은 산업별로 협의를 하겠다라는 문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이제 흘러가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는 연준의 금리에 대한 방향성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은 트럼프의 입에 더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 또 연준과 트럼프가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나올 수 있는 노이즈로 인해서 만약 지수가 좀 출렁이게 되면 저는 그 출렁임을 이용해서 담아내는 것들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저희는 투자의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사실 오늘 주식시장 HTS를 가서 보면요. 정말 살 게 없는 시장이다.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요약해 볼 수가 있어요. 반도체 하락하고 있고요. 엔터, 유리기판, 뭐 조선 정도 갔던 종목, 모멘텀이 있던 섹터 정도로 상승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들어가기에는 조금은 어렵죠? 조금이 어렵습니다. 아니라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 오늘은 뭐 네. 어떻게 사야 될까요? 사실 밀려 내려가는 종목을 사자니 낙폭이 좀 커질 것 그렇죠. 같고 그렇다고 올라간 종목을 쫓아가자니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죠. 네. 대표적으로 조선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엔 또 밀려 내려가는 쪽은 반도체주.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원론 쪽으로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분산 투자해라.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런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이 그렇게 무한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럴 때는 주도주로 관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뉴스 플레이가 조금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뭐 최근에 한알령에 대한 뉴스도 또 시장에서 또 신선하게 또 떠오르는 상황이라서 이런 쪽에 더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나는 이도저도 머리 쓰기가 어렵다 이럴 때 편안하게 쓰라고 만들어 놓은 상품이 있습니다. 뭐죠? ETF죠. 아, 그러니까 분산 투자 말로는 쉽습니다. A도 10개 사고 B도 10개 사고 C도 10개 사고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다 보면 본인의 입맛에 맞는 종목을 조금 더 사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계좌는 그때부터 골치 아파지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가 좀 결정되어 있는 ETF 상품을 저는 지금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고 오늘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느 섹터가 그나마 괜찮느냐? 네.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그러면 ETF 상품을 보실 때 코덱스 바이오라는 ETF가 있는데 지금 위치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 현재 위치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뉴스 그리고 제약 바이오를 쫓고 싶은데 어느 한 종목을 쫓아가기가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은 코덱스 바이오 ETF를 보는 것도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됐고요. 저희는 앞으로의 투자 전략까지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일정이 지금부터 계속해서 산재에 있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부터 미국의 PCE 지표 발표, 다음 주엔 인터 배터리부터 4월엔 아마케, 공매도 재개 3월 31일 일정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런 이벤트들을 앞두고서 시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가장 여기서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저는 꼭 체크를 해야 되는 게 공매도 재개 일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가 3월 말에 지금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3월 말 아직 멀은 것 아니야? 라고 하지만 벌써 2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곧 3월은 온다는 것이고 공매도 재개도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이제 빠른 시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에 앞서서 상대적으로 눌리는 쪽에서의 반등은 저는 이용해 볼 필요는 있다. 오늘 쉬어가지만 대표적으로 2차 전지주들은 또 가장 대표 섹터가 될 것 같아서 저는 공매도 재개 전의 길쭉 반등은 2차 전지를 한번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고점에서 많이 밀려 내려올 수 있는 쪽은 여전히 반도체일 가능성은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반도체라든지 주도주는 지금은 잘 지켜보셨다가 공매도 재개 이후에 한번 천천히 다시 담아보는 전략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대신에 이제 그 사이에 빠르게 매매할 것은 앞서 살짝 언급드렸던 대로 뉴스 플레이가 가능한 쪽에서 지금 하시는 게 맞고 저는 요새 컨텐츠 종목 좋다고 보거든요. 네. 뭐 엔터주들은 쫓아가기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컨텐츠 쪽에서 보면 대장드는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이걸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쪽은 뭐 덱스터라든지 위직 스튜디오를 한번 보자는 의견까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금리 인하 이후 증시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함께 세워봤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종목과 섹터 투자 전략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태석 본부장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